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정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EDGC 한 주간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EDGC 투자는 신복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먼저 풋옵션 행사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 2차 풋옵션 행사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날짜죠. 이때 기점으로 총 3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주에 주가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풋옵션 행사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12월 말에 13억 정도가 들어와 있었는데 첫 주에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기대심에 4억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9억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날 기점으로 해서 30억 정도가 들어온 거죠. 이건 지금 현재 재무 구조상으로는 한 1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용한 그거는 이제 9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39억은 유동성 위험을 자극을 할 만한 금액은 안 들어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주가가 이번에 확실해진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행사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걱정할 시점은 지나갔다, 해지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수급 상태는 굉장히 강한 수급을 동반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거. 이번 주에 물론 주가는 빠졌지만 시장의 관심이 완전 빠진 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지금 거래 대금이 4,500억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 4,500억 시총 지금 현재 3,120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회전율이 130% 정도가 되는 거죠. 2주 동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수급 상태가 아직 시장의 관심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주가도 변동성이 계속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찌라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초에 방송을 올 한 해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꼽았던 게 제가 항체 키트였습니다. 항체 키트가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어찌되었든 지금 바이오프론트와 일반 중화항체 동시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다라는 찌라시가 나왔죠. 이게 10분에서 15분 이내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왔고, 이것도 전문가용이죠. 이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때 올 초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왜 이 항체 키트가 아직도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백신에서 치료제로 넘어왔고, 치료제에서 백신 패스가 아니라 이제는 항체 패스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도 결국은 정부에서 이 항체 패스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내놔야지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주요한 뉴스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EDGC 메타버스 유후 엔진 정부 시범사업 참여한다. 굉장히 강력한 뉴스가 재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왜 조명을 받지 못했을까? 이상했어요. 이거 보통 뉴스 아니에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유전자 검사를 국내 최다인 70여 개 항목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법적 제약 때문에 이 항목 수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투미 같은 경우에도 34종인가요? 그리고 54종 이렇게 있죠. 최대 지금 할 수 있는 게 54종입니다. 진투미 플러스가 54종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54종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법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70여 개 항목 수가 무려 16개가 더 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검사를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유전체 플랫폼 사업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참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가 사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재료는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재료는 죽을 재료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재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고이 모셔놓으면 됩니다.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죠? 오랜만에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운전 중에 어제 하루 종일 운전했습니다. 한 559km 뛰었기 때문에 되게 피곤했어요. 예산 갔다가 대전 갔다가 다시 예산 갔다가 다시 인천 갔다가 밤 1시에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낮에 우리 단톡방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호재냐 악재냐 묻는 질문도 있었고 제가 고속도로 운전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하게 되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한 공시입니다. 여기에 처분 예정 주식 수는 40만 주입니다. 현재 1위가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건 200만 주죠. 여기에 40만 주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169만 주가 자사주가 남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처분 가격은 얼마냐? 3,900원입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15억 6천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현금이. 그런데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요. 처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장내 매도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대량 거래도 한다는 것도 장 외에서도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처분 목적에 보시면요. 자기 주식 현물 출자를 통한 타법인 주식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을 취득을 하겠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시장에서 매도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답은 현물 출자에 있는 거죠. 현물 출자가 뭐죠? 기본적으로 현물이란 것은 물건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이 주식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 현금 출자가 되겠죠. 그러면 장내에 주식을 매도를 하고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현금을 집어넣고 주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물 출자라고 했으니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치가 산정이 되는 물건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동산이 되었던, 정권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래서 지금 현재 EDGC 주식 40만 주 3,900원에 15억 6천만 원을 이 회사에 출자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EDGC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주식을 EDGC에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지금 1위 안 나왔어요. 어떤 회사하고 주식을 교환하면 수합이 되겠죠. 그죠? 수합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려고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관계사들 지분을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발굴을 한 회사에 출자를 해서 EDGC를 주식을 주고 그 회사 지분을 취득을 해서 관계사를 하나 더 만들어 가는 것이냐?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충 지금 이 시점에 EDGC 주식을 가져가고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일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을 조금 해보면요. 가장 유력한 건 저는 마이지논 박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전 중에 우리 단톡방을 보니까요.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솔젠트 아니냐, 마이지논 박스 아니냐, 바이로 큐 아니냐,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솔젠트를 만약에 지분 취득을 한다면 솔젠트는 EDGC 주식을 가지고 갈 지금 이유도 없고요. 물론 경영권을 위해 가지고 솔젠트 지분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15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달라고 하면 기본 100억 정도는 출자를 하고 현물 출자를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고 현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겠죠. 아니면 자본환경 하여튼 100억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솔젠트는 당연히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 관계사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예, 저는 다른 것보다는 바이로 큐어 아니면 지금 마이지논 박스. 왜? 상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마이지논 박스 같은 경우에는 EDGC가 마이지논 박스 지분율을 18%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EDGC가 18%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대표님이랑 그리고 신 대표님이랑 그리고 우리 그 여사님이랑 해가지고 다 합산해가지고 48%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지논 박스는 거의 EDGC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EDGC가 보유하고 있는 건 18%입니다. 그런데 16억 4천을 여기다가 밀어넣게 되면 15억 4천이 15억 6천이었네. 기억력이 짧아가지고 화면만 보질 않으면 까먹어요. 하여튼 15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현재 마이지논 박스가 발행 주식수가 2200만 주입니다. 여기에 주가가 1500, 종가가 1550원이었나요? 1570원이었나요?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마이지논 박스의 시가총액이 3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이지논 박스예요. 마이지논 박스. 자, 그러면 15억 6천이었죠? 6천이 만약에 현물 출자를 해서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오게 되면 이게 0.04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4%가 보태지면 22%가 되죠. 그러면 4%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관계자 지분율이 다른 사람 이거 다 빼고더라도 5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주총을 장악을 했죠. 그럼 주총을 장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사회 장악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EDGC 보고서들을 보면 관계사가 솔젠트도 빠져 있고요. 다 빠져 있습니다. 그죠? 연결회사조차도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솔젠트 같은 경우에도 19%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다 전부 다 10%대, 뭐 9%대, 뭐 이래요. 요것만 지금 현재 우리 연결회사에 들어와 있고요. 종속회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손자회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속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 그러면 마이지논 박스가 뭐가 남았죠? IPO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 IPO를 하기 이전에 IPO를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IPO를 하고 나면 18% 연결도 안 돼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 거랑 종속회사가 상장을 하는 거랑은 다르죠. 물론 회계 기준에서 자회사의 지분율을 50% 이상 보유를 해야지 종속회사로 자회사로 인정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있을 때, 이때는 지분율이 20% 이상만 되더라도 이 관계 때문에 종속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회사, 자회사가 상장을 하느냐, 자회사가 상장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의 차이기 때문에 마이지논 박스 상장 준비 단계로 이 지분 4% 정도를 가지고 왔다. 왜? 가지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52% 관계인, 특수관계인 합산 52% 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지금 이 시점에 돈이 없어 가지고 뭐 할 것 같으면 현금 출자를 해줘야죠. EDGC 주식을 줄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이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EDGC는 일을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올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마이지논 박스 재무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본 잠식 중이죠. 작년에는 심각한 자본 잠식이 일어났죠. 전체 자본 잠식이 일어나가지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제는 재작년에 일어나가지고 작년 1월 달에 마이즈노 박스가 유증을 했었죠. 50억인가? 뭐 유증을 해가지고 버텼죠. 1년 매출 9억. 아니 9천만 원이죠. 분기까지 한 1억 정도 되죠. 거의 뭐 14억, 15억 정도 평균 손실을 냅니다. 자본 잠수 계속 일어나는 회사예요. 그런데 신상제자포가 올해 만약에 마이즈노 박스를 상장을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전 상장을 하더라도 마이즈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요건이 안 돼요. 사실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왜? 손실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자본 잠수 계속 일으키고 있고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특례 상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회사를 마이즈노 박스를 신대표 능력으로 신대표 이런 데 능력 있자라고 뭐 봐야죠. 왜 EDGC도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즈노 박스를 상장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누가 빡쳐요? 솔젠트 개인 주주들은 엄청난 빡침을 받게 될 겁니다. 왜? 솔젠트는 상장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충분히 다 갖추고 있는데 상장을 지금 못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솔젠트가 좀 직상장을 해가지고 EDGC와 같이 함께 손잡고 잘 됐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요. 난 왜 싸우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서로 잘 되려고 그러면 서로 손잡고 가는 게 맞는데 대주주가 결국은 손을 안 들어주니까 상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솔젠트 주주님들도 아실만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거부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이제 와서 신 대표님이 뭐 합병하자고, 저는 합병 그것도 제가 이때까지 방송 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욕심이 가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 마이즈노 박스 직상장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신 대표님은 솔젠트 주주님들한테 보여주기 시기로라도 이 직상장을 마이즈노 박스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때는 종속기업이 상장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바이오로 큐어 그리고 솔젠트도 저는 상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영진에서는 그냥은 하진 않겠죠. EDGC 포에버.